풍자 만화로서의 외모지상주의와 무투 만화로서의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라는 소재를 잘 다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모지상주의 초반부엔 학원물에서 흔히 다루는 학교 왕따 문제와 일진 문제를 다뤘는데요. 여기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엮으면서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건 부모를 피눈물 나게 만들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처절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파프리카 TV 에피소드에서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BJ들에 대한 문제와 가슴을 드러내고 별풍선을 받는 역캠들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 역캠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 사회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강남 건물주라는 캐릭터를 통해 적나라하게 잘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BJ들은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 건물주는 결코 과장된 캐릭터가 아닌 현실을 잘 반영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고라나 에피소드에서는 중고 거래를 통한 사기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건 프로필 이미지를 통해 사기친 것까진 좋았으나 왜 에피소드의 결말이 폭력으로 끝났냐는 겁니다. 분명 외모지상주의는 사회의 안 좋은 부분을 비판하는 만화였는데 일진들이 폭력을 썼다고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초창기의 정한 컨셉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대포폰이나 카카오톡 사기 같은 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인지를 제시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진성과 바스코, 박형석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리면서 작품 컨셉을 폭력적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관심종자 에피소드에서는 신땡땡이라는 BJ가 머리를 밀며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행위를 잘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아이디나 유튜브 아이디들은 암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관심종자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피소드의 결말은 주먹이었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아르바이트에서는 호빠 세계를 비판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쪽 세계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대기실에서 도박하는 모습이나 손님들한테 공사 친다는 표현, 술 접대하는 모습 등이 실제 호빠 세계를 보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물론 전 실제로 일해본 건 아니라서 자세한 내막까진 알진 못했지만 마담한테 들었던 내용 대부분이 작품 안에 묘사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피소드의 결말은 주먹이었기 때문에 다소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불법도또 에피소드에서는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청소년들한테 잘 전달했다고 보는데요. 박지효 혼자 모든 걸 잃었다면 그 경각심이 덜했을 것 같은데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까지 끌어들이며 같이 파멸할 것처럼 묘사되는 모습에서 절대 도박엔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코우지라는 캐릭터를 통해 폭력이 아닌 두뇌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결말 또한 깔끔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죠. PTJ 엔터테인먼트 에피소드에서는 힘없는 연습생과 연예인 스폰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반별로 식대가 나뉘어 있는 서러움과 성공하기 위해 자존심마저 버리는 연예인들의 욕망을 아루라는 캐릭터를 통해 잘 표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폭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었죠. 스토커 에피소드는 현대인들한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라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고요. 사이비 에피소드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한 개인이 타락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잘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물학대 에피소드에서는
애니멀 호더들의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대포 통장 에피소드에서는 남한테 함부로 통장을 건네서는 안 된다는,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된다는 걸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사회 문제를 풍자한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모지상주의 작가님은 기사 등을 참고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의 결말이 주먹을 통해 해결됐다는 점에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었죠. 무투 만화로서의 외모지상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바스코와 이진성, 박형석이 상대를 제압하면서 세계관 자체가 신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종공과 중구가 절대감자로 군림하고 있고 4대 세력이 그 아래에 있으며 중앙에 재원고등학교가 존재하는 게 전부였죠. 물론 회장이나 뒤직, 최수정에 관한 떡밥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투 자체만 놓고 보면 세계관의 한계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소재를 살펴보면 초반엔 박형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못생긴 사람들의 겪는 서러움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 파프리카TV 에피소드에서 현도나 강남 건물주 같은 캐릭터를 보면 못생긴 사람들이 자괴감이 심하고 나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심 종자편의 박태준이나 스토커 편에 나온 여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동물 학대하는 여자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만화가 정말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만화는 오히려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칭송하는 다소 의아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작품성 자체가 높다고 볼 순 없었지만 만화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만화를 보면서 지루하다는 느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에피소드가 워낙 나눠져 있어서 매번 새로운 소재로 시작하다 보니 볼 때마다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워낙 매력적이라는 것도 외모지상주의를 꿀잼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박형석의 어리버리한 매력, 이진성의 터프한 매력, 바스코의 순수한 매력, 재열이의 일편단심인 모습 등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그 캐릭터에 맞는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만화였죠. 외모지상주의를 보면서 스토리나 주제 전달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만화는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해퍼트나 부활람, 대가리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